동명일기는 근대 국어 텍스트입니다. 근대 국어가 임진왜란 이후에 시작되기 때문에 1592년 이 근대 국어 텍스트에는 중세 국어 후기, 후기 중세 국어, 그러니까 훈민정음이죠. 훈민정음에 비해 볼 때 많은 변화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 변화가 이 동명일기 속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문법적으로 잘 이해하는 것이 이 동명일기 텍스트 공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동명일기는 단어의 뜻이 일단 동명, 이 명자가요, 바다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동명하면 동해 바다를 가리키게 되겠고요. 여기 일기의 일은 해일자입니다. 일출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동명일기의 뜻은 동해 일출을 기록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글은 1772년 9월에 의유당 남씨라고 하는 사대부가의 안방 마님이 기행 수필로 지은 것이고요. 그 남편이 함흥 지역의 관리였는데 신대손이라는 분입니다. 남편에게 청해서 동해 일출을 보고 싶다, 월출을 보고 싶다 이렇게 간곡히 청해서 처음에 갔지만 실패했고 두 번째로 가서 이 일출과 월출을 이 장관을 보게 되죠. 그 감동이 너무 커서 수필로 남긴 것이 동명일기가 되겠습니다. 여성 특유의 섬세한 문체로 고유어를 많이 사용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한글의 근대 시기의 한글의 어떤 그 문법적인 특성 그리고 표현적인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국어사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물론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갈래는 수필이 되겠고요. 기행문이 되겠네요. 우리가 문학에서는 교술갈래라고 하기도 하죠. 일출의 장관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영조 48년 1772년에 이것이 기록이 되었고요. 바로 본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교과서의 여기 텍스트 실려 있는 이 부분은 이 동명일기 첫 부분이 아니고 첫 부분 약간 지나서부터 이렇게 실려 있는데요. 이제 해가 뜨기 직전에 보면 붉은 어떤 노을 같은 것들이 막 일어나죠. 아직은 환하지 않고 붉은 기운이 먼저 올라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홍색이라고 하는 거는 붉은색인데 해 뜨기 전의 어떤 상황입니다. 해 뜨기 직전.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아름답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붉은 여기 이제 표기가 잘 안 보이는데 우가 아니라 으로 되어 있습니다. 으로 되어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 나중에 이것이 붉은의 우로 바뀌죠. 그러니까 동명일기 당시 이 텍스트가 쓰일 당시에는 원순모음화가 아직 안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으가 우로 바뀌는 현상을 원순모음화라고 하죠. 아직 안 일어났습니다. 하늘을 뛰노더니 현대국어에서는 뛰노더니로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여기는 덧니에서 받침에 니은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니은 첨가 현상이고요. 뛰노다에서 여기 시옷 디귿이 쓰여 있죠. 우리가 이걸 시옷계 합용병서 혹은 우리가 어두자음군라고 하기도 하죠. 시옷계 합용병서 각자병서가 아니라 합용병서라고 하는 용어를 기억해 둬야 되고요. 각자병서는 쌍기역, 쌍디귿, 쌍시옷 같은 자음을 겹치는 것을 각자병서라고 하고 이렇게 시옷 디귿처럼 다른 자음이 겹쳐 쓰이는 것을 합용병서라고 합니다. 그때 이랑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랑은 기생인데요.
의덕 남씨가 왜 기생과 함께 행차 이 일출 구경을 갔을까요? 자, 우리가 현대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당시의 기생들은 저 관청에 소속되어 있는 노비의 신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신대손이라는 사람이 관리였기 때문에 그 휘하에 있던 기생들도 같이 행차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랑이라는 기생이 소리를 높이하여 자, 소리랄. 원래는 소리로 쓸 거를 받침 리을이 하나 더 들어가 있죠. 자, 리을을 2번 사용했습니다. 리을을 2번 사용해서 표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표기법을 가리켜서 거듭적기 2번 적어준다 해서 거듭적기라고 하고요. 자, 중철, 한자로는 중철, 거듭중자의 중철 표기라고 합니다. 자, 높이. 자, 현대국어에서는 노베이로 쓰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노베 비읍과 히읗으로 이렇게 피읍이 이렇게 비읍 플러스 히읗으로 나뉘어서 표기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거센 소리 피읍을 쪼개 본다면 자, 비읍과 히읗의 2자음이 겹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센 소리 피읍이나 또 티읕 같은 것들을 자, 비읍, 히읗 이렇게 나누어서 표기해 주는 것을 재음소화, 다시 음을 나눴다 해서 재음소화라고 합니다. 자, 이랑이라는 기생이 소리를 높여서 나를 불러. 나는 이제 이 글의 필자인 의유당 남씨를 가리키겠네요. 나를 불러. 자, 나를 여기 나라는 대명사 체언 뒤에 르리라고 하는 목적격 조사가 쓰이고 있죠. 자, 그런데 체언과 조사 사이는 원래는 모음조화가 적용되는 부분이죠.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모음조화가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를 딱 보니까 나의 아는 양성 모음인데 르의 은은 음성 모음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체언과 조사 사이에 모음 조화가 파괴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네요. 자, 여러분, 훈민정음 당시에는 모음 조화가 엄격하게 지켜졌지만 그 이후로 점차 파괴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런 맥락에서 여기에서도 모음 조화 파괴 현상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모음 조화를 시킨다면 나에다 양성 모음인 르이 아니라 랄이 와야 되겠네요. 그래야 나 랄로 써야 모음 조화가 지켜지겠죠. 자, 나를 불러서 저기. 자, 원래는 디어기라고 쓸 것인데 자,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보면 국외음화가 일부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저기 물밑잘 보라. 자, 물밑잘은 일단 해석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밑을 보라. 외치건을. 자, 지금 이랑이라는 기생은 아마 해가 뜨는 것으로 지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 뜨기 전에 노을이 막 먼저 붉게 물드는 현상이 먼저 있는데 우리가 경험이 없다면 그 해 뜨기 직전에 노을이 뜨는 현상을 해가 뜨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죠. 자, 이랑이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저기 물밑을 보라. 자, 이런 물밑찰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요, 여러분들. 별표 하나 해주시고 반드시 문법적으로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산 일단 물매차를요 형태에서 분석을 해보면요, 자 원형을 형태에서 분석이라고 하는 건 원형을 추적하는 거죠. 그래서 원형을 추적해보면 물, 그 다음에 밑의 시옷이 아니고 일단 밑은 티읕 받침으로 쓰게 되겠습니다. 일단 티읕 쓰는 걸 까먹지 않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목적격 조사 알이 와야 되겠습니다. 문미탈. 물론 모음조화는 파괴되어 있는데 자, 일단 여기서는 알이 왔으면 알 수 있으니까 원래는 을이 와야 되겠지만 자, 물밑에 자, 여기 의가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조사도 음성 모음이 와야 하겠지만 자, 모음 조화가 파괴되면서 알이 왔습니다. 자, 물밑 플러스 알로 처음에 시작한다는 걸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밑이 처음에 왔다가요. 자, 알이 탈로 바뀝니다. 자, 왜 탈에 자, 알의 조사는 티읕 자, 자음이 적혀 있지 않은데 여기 보면 티읕 탈 티읕이 이렇게 한 번 더
표기로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받침 앞에 티읕을 한 번 더 조사해 적어주는 걸, 자, 이걸 무슨 적기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거듭 적기라고 합니다. 자, 두 번 적어준 거예요. 물밑 플러스 탈.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바뀌는지 주의해서 보세요. 우선 물밑에 받침 티읕이 시옷으로 바뀜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물밑에 티읕이 시옷으로 바뀐다. 자, 여러분 받침을 표기할 때 여러분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음, 이거 팔종성이죠. 훈민정음 당시에는 팔종성법이었습니다. 자, 팔종성법 8개의 자음만 받침에 쓸 수 있는데, 자, 티읕을 여기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팔종성이 나중에 칠종성으로 바뀌는데요. 자, 8개가 7개의 자음으로 1개가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1개가 줄려면 뭐가 빠져야 되겠죠? 자, 이것들 중에서 자, 디귿이 빠집니다. 디귿이 빠지면 칠종성,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빼고 디귿 X할게요.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으로 이렇게 표기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므로 자, 티읕 대신에 시옷이 쓰인 거는 디귿이 빠진 칠종성 표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탈의 티읕이 한 번도 뭐로 바뀌었습니까? 치읓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티읕이 치읓으로 바뀌는 게 어떤 현상입니까? 국외음화죠. 국외음화. 그렇습니다. 국외음화입니다. 사실 우리가 국외음화는 티읕이 자, 디귿이나 티읕이 형식 형태에서 이 앞에서만 이 앞에서만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가 아닌데도 바뀌었죠. 그래서 과도하게 국외음화를 시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국외음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물밑 차례에서 이런 과정을 반드시 100% 암기를 이해하고 암기해야 되겠고요. 자, 이것을 한 번 더 정리한다면 일단 물의 원순 모음화가 아직 안 일어났죠. 자, 물이 아직 물로 안 바뀌어 있기 때문에 원순 모음화가 아직 안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미의 티읕을 탈의 티읕을 한 번 더 거듭적기가 되었고, 자, 티읕을 시옷으로 바꾸는 칙정성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탈을 찰로 바꾸는 국외음화가 일어났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물밑을 보라 외칩니다. 이랑이가. 자, 그래서 필자 내가 급히 눈을 들어. 자, 보니까 들어에서 이어적기가 쓰였네요. 자, 눈을 들어 보니 물밑. 아까 나왔죠? 이게 칠종성입니다. 원순 모음은 아직 안 일어났고요. 홍은 붉은 구름을 헤치고 큰 실오라기 같은 줄. 자, 이게 그 붉은 기운인데요. 자, 이건 아까 얘기했죠. 해가 아니라 해 뜨기 직전에 노을이 붉게 물드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큰 실오라기 같은 줄이 올라오는 걸 봅니다. 자, 이거는요. 해 주변에 햇살이다. 해가 아니다. 그 선생님이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가탄 줄, 여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가탄의 형광펜 표시해놨고요. 별표하겠습니다. 가탄의 형태에서 분석,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같다 역시 원형을 적을 때는요, 뭘 적어야 됩니까? 원형은 항상 같다의 티읕 받침 현대국어를 연결시켜 추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가탄의 티읕을 쓴 다음에요. 그 다음에 갓은. 자, 여기 양성모음과 양성모음이니까 여기는 일단 모음 조화가 지켜지고 있네요. 모조, 오케이. 가탄의 아가 양성이고 안의 아도 양성, 아래하고 왔기 때문에 플러스 모음이 와서 모음 조화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갓 플러스 안이란 첫 번째 형태에서 출발점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을 해둬야 되겠고요. 그것을 출발점을 삼았을 때 어떻게 바뀝니까? 티읕은 일단 디귿으로 먼저 바뀌었다가요. 자, 그 다음에 티읕을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자, 티읕을 쪼개면 두 개의 음으로 쪼갤 수 있죠. 뭐 플러스 뭐? 디귿 플러스 히읗. 자, 두 개의 음으로 나누는 것을,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재음소화라고 했죠. 재음소화가 일어났습니다. 가탄으로.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탄의 받침 디귿이 시옷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칠종성법이죠. 자, 이렇게 해서 가탄에는 일단 재음소와 칠종성 두 가지 자, 음은 변동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자, 붉기 더욱 기이하며 기운이 진원 같은 것이 차차 나옵니다. 자, 붉기가 현대국어의 붉기로 의가 우로 바뀌죠. 이게 무슨 현상? 원수모음인데 아직은 안 바뀌었으므로 안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이하며 기운이 진원 같은 것이 차차 나옵니다. 자, 이제 진원 같은 것이 나와서 손바닥 너비 같은 것이, 자, 이제 해 뜨기 직전에 노을이 좀 더 커집니다. 노을이 커지는데 아까 실오리 같은 줄이 나오다가 그 진원 같은 것이 나오다가 좀 더 그 노을의 범위가 커져서 손바닥 넓이만큼, 실오라기에서 손바닥 넓이만큼, 자, 이런 실오리에서, 그죠? 이런 실오리에서 손바닥 넓이만큼 이렇게 노을이 넓어진 거예요. 자,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것이 금은밤에 보는 숯불빛 같더라. 자, 지규법이 사용되고 있네. 지규법이. 자, 지규법이 사용되면서, 자, 비유가 풍부하게 사용되고 있고요. 숯불빛이라고 하는 거는 시각적 이미지가 되겠고요. 밝은 빛이죠. 금은밤은 어둡습니다. 얘는 금은밤은 어둠이고 컴컴한, 숯불은 밝음이니까, 자, 이 금은밤과 숯불이 어떻습니까? 무슨 관계입니까? 색채의 강한 대비, 색채의 강한 대비를 나타내 주고 있네요. 자, 손바닥 같은 것은 제 주변의 붉은 기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자, 매우 뚜렷하게 보입니다. 색채의 대비, 직유법, 그 다음에 시각적 묘사가 두드러지고 있네요. 자, 숯불빛에는 이건 주의할 게, 아까 붉기 같은 경우에는 원순모마가 안 일어났다고 했는데, 그죠? 자, 이제 숯불빛, 자, 숯불의 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숯불의 불은 원순모마가, 자, 원래는 불이라고 쓸 거를 불로 쓰고 있기 때문에 원순모마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는, 자, 원순모마가 어떤 것은 일어나고, 자, 우로 바뀌면 원순모마가 일어난 거죠. 자, 근데 우로 바뀌지 않고 아직 의로 쓰였다면 그 원순모마가 아직 안 일어난 겁니다. 자, 일어난 것도 있고 안 일어난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개를 구분해서 기억을 해둬야 되겠어요. 자, 불빛에, 자, 빛의 받침, 시옷은 칠종성법이 되겠네. 원래 빛은 원형의 치읓 아닙니까? 치읓. 치읓이 쓰이지 않고 시옷으로 쓰이는 거는, 자, 칠종성으로 제한된 거죠. 자, 그 다음. 차차 나오더니 그 후로 적은 회오리밤 같은 것이, 자, 붉은 노을이 점점 이렇게 손바닥 넓이만큼 커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가 떠올라. 이렇게 해가 떠오릅니다. 그죠? 붉은 해가 떠올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이게, 자, 이제 해가 뜨기 직전이죠? 자, 붉은 기운 위로, 우후로, 여러분들 우후로. 자, 우후라고 하는 거는 위로란 뜻인데, 자, 형태에서 분석하면 우 플러스 히읗 플러스 으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형태에서 분석해 보면 앞에 우가 히읗이 뒤에 덧붙어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히읗이 뭡니까? 히읗 정성 체언인 거 알고 있죠? 히읗 정성 체언입니다. 자, 적은 조그만 회오리밤 같은, 역시 이것도 직유법이 쓰였는데요. 그러면 회오리밤은 어떤 것을 비유한 겁니까? 이건 원관념이 바로 해가 되겠습니다. 자, 수평선 위로 이제 붉은 기운이 이렇게 있습니다. 붉은 기운이 이렇게 붉은 기운이 이렇게 있다가 드디어 여기에 조그만 회오리 밤처럼 이렇게 올라옵니다. 여러분, 회오리 밤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숲에 가서 가을철에 떨어진 밤송이를 까보면 밤송이가 이렇게 밤송이를 까게 되면 밤 모양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이 밤이 이렇게 옆으로 약간 퍼져 있는데 이게 회오리 밤입니다. 먹는 밤. 근데 회오리처럼 되어 있다 회오리 밤이라고 하는데 이건 해를 가리키는 겁니다. 뭔가냐면 해예요. 자, 그것이 드디어 이제 여기서부터 해가, 자, 일출 순간입니다. 회오리 밤은 일출 그 순간을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 전까지는 일출 직전이고요. 여기부터 일출이, 자, 이루어지는 그 일출 순간이 되겠습니다. 자, 붉기가 아직 원순모음은 아직 안 됐네요. 붉기.
자, 호박 구살 같고 맑고 통랑하게 여러분들 기가 자, 명사형어미라는 거 문법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통랑하다고 하는 건 속까지 비치어 하나다. 자, 반투명하게 속까지 비치는 걸 통랑하기라고 합니다. 자, 그 밝고 환하기가 호박보다. 이때 호박은 펌프킨의 호박이 아니고요. 그 보석의 호박, 이런 보석 호박 본 적 있습니까? 자, 노란색으로 아주 밝게 빛나죠. 노란색이나 주황색으로 아주 밝게 빛나는 것이 호박인데요. 그 호박보다 더 곱더라, 색깔이. 자, 이때 도고는 뭐뭐보다란 해석 주의하세요. 뭐뭐보다 비교 부사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호박보다 더 곱더라.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일출 직전에 붉고 고운 광경, 그리고 일출 후 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출 직전과 일출 순간은 회오리 밤이 표현하고 있죠. 자, 비교, 비유, 대조 다양한 표현법을 사용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적으로 1문단을 한번 정리해 봤고요. 자, 위로 가고 있습니다. 2문단. 자, 그 회오리 밤 우후로, 역시 우후로 이것도 히읗종송 체언이죠. 후를 움직여 도는데 처음 났던 붉은 기운. 자, 해가 이제 막 커집니다. 수평선 위로 해가 막 올라오면서 점점 이렇게 올라오겠죠. 더 커집니다. 자, 이게 해가 더 반짝이겠죠. 붉게. 자, 하얗게 반짝입니다. 처음 났던 붉은 처음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처음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별표하시고요. 꼭 문법적으로 정리해 주세요. 자, 처음 났던 붉은 기운은 일단 기본적으로 해 뜨기 직전에 붉은 기운을 가리킵니다. 이 기운이. 자, 근데 여기는 처음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15세기에는요. 엄에 이렇게 모음어가 쓰인 게 아니고 이 어가 아니고 썸에서 반치음이 쓰였습니다. 반치음. 이게 중요해요. 자, 옛날에는 반치음이 쓰였습니다. 반치음. 자, 첫 플러스 엄이 이렇게 원형 형태소인데 첫 플러스 엄이 처음의 원형인데 이게 처음에 받침 COCT로 넘어가면 처섬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처섬으로 이렇게 반치음으로 바뀝니다. 자, 15세기에는 반치음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처섬으로 15세기 표기는 처섬으로 표기가 됐겠죠. 그런데 여기는 벌써 18세기 후반의 표기이기 때문에 반치음의 소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서점에서 뭐 중요하다? 반치음의 소실을 알 수 있다. 이걸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처음 났던 붉은 기운은 이제 백지 반장 넓이만치 작아집니다. 아까 손바닥 넓이만큼 붉은 기운이 커졌다가 이제 백지 반장으로 이제 약간 이렇게 엷어집니다. 자, 그리고 반갑던 기운. 자, 아까 회오리밤은 해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죠. 은유법입니다. 자, 이 해를 가리키던 회오리밤 같은 기운이 점점 커집니다. 해가 됩니다. 자, 앞에 백지반장은 해 뜨기 직전의 기운 하게 해두시고 차차 커가면 큰 쟁반. 자, 회오리밤이 이제 크기가 커지면서 일출이 진행되면서 큰 쟁반으로 이제 이렇게 크기가 커집니다. 이것도 쟁반의 원관념은 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쟁반 쓰게 되면 여기 받침에 이렇게 이응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15세기 표기에는요. 15세기 표기로는 어떻게 쓰였을까요? 쟁의 받침에 옛니응이 씁니다. 옛니응.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이응과 자, 옛니응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응, 꼭지가 달린 이응, 이건 옛니응이죠. 15세기에는 옛니응이 쓰일 건데 여기는 옛니응이 소실됐습니다. 옛니응이 소실되면서 이제 그냥 이응이 쓰였습니다. 이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잘 기억해 둬야 되겠고요. 자, 불긋불긋 번득번득. 이건 불긋불긋 번득번득. 자, 의태어 이거 음성상징어네요. 자, 음성상징어. 의태어가 쓰이고 고유가 쓰이면 생동감을 만들겠죠. 적색, 붉은색이 온 바다, 모든 바다.
온 모든 바다의, 이건 바다의 역시 여러분 히읗 종성 체언이 쓰였네요. 끼치며, 자, 시옷게 합병동사가 사용됐고요. 먼저 있던 붉은 기운은 차차 가신다, 가신다, 사라진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해가 떠오르면서 점점 흔들려, 해가 흔들며 또 뛰놀며 더욱 자주 하며 한같고 똑같은 것은 좌우로 뛰놉니다. 이때 한같고 똑같은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해가 떠오르게 되면 이렇게 그 수평선으로 해가 떠올랐을 때 이 주변에 이렇게 둥그랗게 이 붉은 기운이 이렇게 둥그랗게 비치겠죠. 이 항아리 같고 해 주변에 원형, 해 주변에 자 둥그랗게 있는 원형 기운이 되겠습니다. 이 한같고 똑같은 것이 해 주변에 이렇게 동그랗게 원형을 형성하는데 이것이 좌우로 뛰놀며 자 이건 되게 환상적인 거죠. 뭐가 눈에 어릿어릿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황홀이 번뜩여서 양목 자 양목은 두량자의 눈목자니까 두 눈입니다. 두 눈이 어지럽죠. 붉은 기운이 명랑합니다. 밝고 환합니다. 자, 여러분 양목에서 아직 자 니은이 탈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고 있죠. 자, 니은이 탈락해서 현대 국어는 자 양목이 양목으로 바뀌는데 자 니은이 아직 탈락하지 않았으므로 두음 법칙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홍색을 해왔고 첫 번째 붉은 기운을 해치고 튀언중 이런 튀언중 이거는 하늘 천자의 가운데 중자에서 천중인데요. 하늘 가운데란 뜻입니다. 자 아직 티읕이 치읓으로 안 바뀌었고 디귿도 아직 지읒으로 안 바뀌었죠. 구겨엄마가 아직 안 일어났습니다. 구겨엄마 X예요. 아직 안 일어났습니다. 자 쟁반 같은 것이 아까 회오리 밤에서 해가 맨 작게 떠올랐다가 그 다음 약간 커지면서 큰 쟁반이 됐죠. 그리고 큰 쟁반이 더 커져가지고 이제 뭐가 됩니까? 수레바퀴가 됐습니다. 자, 수레바퀴 공간 역시 해가 되겠네요. 자, 정리해 본다면 회오리 밤에서 큰 쟁반으로, 큰 쟁반에서 수레바퀴로 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물속으로부터 치밀어 반치듯이 올라붙습니다. 물속으로부터 치밀어 받듯이 올라붙습니다. 그러면 올라 주의합시다. 별표해 놓고요. 현대 국어에서는 올라로 리을로 활용이 됩니다. 우리가 리을형 활용이라고 하죠. 자, 그럼 여기는 리을과 니은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를 니은형 활용이라고 합니다. 자, 15세기 훈민정음 때에는 자, 리을 이응형 활용을 해서요. 자, 올아로 표기가 되겠습니다. 자, 15세기에 있다면 훈민정음 시기에는 리을 이응형이라 올아가 되겠고 올아. 자, 여기 17세기에는 올라 리을 니은형 활용을 18세기에는 리을 니은형 활용을 하고 현대국어에서는 리을형 활용으로 올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바뀌는 사실 15세기 리을 니은, 18세기 리을 니은, 그리고 20세기 리을형 이런 순서를 기억해 두면 되겠고요. 자, 붙음의 형태에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붙다의 원형은 시옷이 아니고 티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의가 되겠습니다. 자, 티읕이 뭐로 바뀝니까? 재음서가 되게 되면 자, 디귿과 히읗으로 재음서가 되겠네요. 자, 디귿이 한 번 더 시옷 바뀌면서 칠종성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므로 재음소와 칠종성이 일어났고 아직 원순 모음화 안 일어났네요. 자, 처음 불거 아직 원순 모음화 안 일어났고요. 거찰 아까 거찰 한번 분석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또 한 번 나왔네요. 한 번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거찰 형태에서 분석 별표해 놓고 주의합시다. 자, 우선 원형 분석할 때는 형태에서 분석할 때는 원형을 분석해 준다. 자, 그러니까 여기 원형이 티읕입니다. 그 다음에 R이 되겠죠. 겉알. 자, 그런데 겉알 상태에서 티읕이 한 번 더 R이 탈로 바뀝니다. 자, 이거는 거듭적기가 되겠죠. 앞에 받침 티읕을 한 번 더 적어준 거듭적기. 자, 겉알. 자, 거의 어는 음성 모음인데 아래 아는 양성 모음 플러스 양성 모음이죠. 그래서 모음 조화가 안 일어나고 있네요. 자,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의
받침 티읕이 시옷으로 바뀝니다. 이거 뭡니까? 칠정성이죠. 칠정성이죠. 겉탈의 받적이 자음 티읕이 찰레 치읓으로 바뀝니다. 자, 티읕이 치읓 바뀌면 무슨 현상? 국외음화. 근데 이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고 과도하게 일어났다 해서 과도한 국외음화입니다. 자, 비추던 비추의 시옷과 시옷, 지읒 또 한 번 쓰였네요. 거듭적기입니다. 자, 처음 불고 겉을 비추는 해 주변의 붉은 기운이죠. 해 주변에 해 뜨기 전에 붉은 기운은 자, 그것들이 이제 뭐요? 거산. 자, 이어적기 되고 있네요. 거산. 이어적기. 자, 소의 혀처럼 티어로 국외음화가 아직 여긴 또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의 혀처럼인데 아직 티읕이 안 바뀌었으므로 국외음화가 아직 안 일어나고 있고요. 소여처럼 들이고 물속에 풍덩 빠집니다. 자, 해 주변의 붉은 기운이 이제 해가 뜨고 나니까 해가 너무 강렬해서 주변에 노을 같은 붉은 기운은 이제 더 이상 옆에 남아 있을 수가 없죠. 소혀처럼 물속으로 풍덩 빠지는 듯 싶더라. 이렇게 비유하겠습니다. 빠지다, 시옷, 야병병서. 자, 요까지는요, 일출 순간의 장관을 표현하고 있고요. 자, 일출 순간의 모습을 회오리 밤에서 쟁반으로 수레바퀴로 비유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3문단. 자, 일색이 도요하며. 자, 해가 뜨고 나니까 어때요? 이제 햇빛이, 일색 햇빛이 도요. 이런 주의합시다. 이때 도요는 조용하며가 아니에요. 문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조용하며? 아닙니다. 뜻이 뭐다? 밝게 비치며. 물결의 붉은. 자, 아직 도요가 조로, 조요하다. 지읒으로 안 바뀌어서 국외음화가 안 일어났고요. 물결과 붉은 역시 물의 의와 붉은의 의가 아직 원순모음화가 안 일어나고 있네요. 국외음화도 안 일어나고 원순모음화도 안 일어납니다. 자, 일광이 맞고 햇빛이 맑고 청량하다. 맑고 명랑하니 만고천하. 자, 천하 세상. 자, 국외음화가 아직 티읕이 치읓으로 안 바뀌었으므로 국외음화가 아직 안 일어났고요. 그런 장관, 그렇게 장엄한 풍경은 대두할 때, 뜻 주의합시다. 비교할 때, 견줄 때가 없을 듯 하더라. 자,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은 도대체 딴 데 가서는 볼 수가 없다. 일출이 정말 장관이다, 장엄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자, 여기 만고천하부터 해서, 자, 필자의 감상, 주관적 감상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해 뜨는 모습을 묘사만 한 게 아니라 주관적 감상도 맨 뒷부분에서 만고천하부터 주관적 감상이 제시되고 있다. 이 부분 주관적 감상 기억해 둬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문법적인 사항을 쭉 한번 본문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비유적 표현 정리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표현사한 특징, 시간, 이걸 추보식 구성이라고 하죠. 기억해 두시고요. 순수 우리말 사용됐다. 색채와 감각어, 시각이고 색채의 대비가 있다. 금은밤에 숯불빛. 자, 그 다음에 섬세한 사실적 묘사, 비유인데 배우라고 나타났습니다. 비유적 표현, 참신한 표현, 주관적 감정, 여성적 섬세함. 이거를 내간체 수필. 내간이라는 건 아녀자의 편지란 뜻입니다. 여성의 편지를 내간이라고 해요. 편지 간자에. 그래서 내간체 수필이라고 하고요. 자, 문체는 묘사. 자, 서사.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행동이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자, 서사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화체가 일부 인용이 되고 있죠. 이거 산문체입니다. 자, 어법적인 특징. 자, 다 이미 한 얘기입니다. 방점이 성조와 방점이 소실되었다. 글자 왼쪽에 적혀 있는 왼쪽에 점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죠. 따라서 방점이 소실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성 같은 경우에 자, 반치음의 소실. 아래아는 사용됩니다. 표기는 남아있는데 음가는 상실되었습니다. 이거 별표하고 기억해 둡니다. 자, 표기는 쓰이고 있지만 아래아가 아와 오의 중간인데 발음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발음을 버렸습니다. 자, 쟁반의 이응이 옛이응이 쓰인 게 아니라 그냥 이응이 쓰였죠. 그래서 옛이응이 소실됐고요. 자, 모음조합하기가 심합니다. 나를 보는 거날 등등등. 자, 니은 첨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자, 그 다음 문법적으로 명사음이 기가 쓰였다. 필기법상으로 이어적기도 쓰이고요.
거산과 시부더라 해서 끊어적기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 같은 것이 그죠? 물속으로서 기운이 니은 이응이 자 끊어적기가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듭적기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거찰 소리라 해서 자 그 다음에 리을 니은형 활용이 나타나고 있다. 재음사 표기가 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 감각은 색채가 많이 쓰였다. 고요가 많다. 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재음사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 치읓은 지읒 플러스 히읗이고, 키읔은 기역 플러스 히읗이고, 티읕은 디귿 플러스 히읗이고, 피읕은 비읍 플러스 히읗으로 나누어 표기하는 걸 재음소라고 한다. 깊은 의 피읕을 비읍과 히읗으로 나누어 쓰는 겁니다. 자, 당시 이 지은이 의유당 남씨가 한글을 굉장히 잘 섬세하고 아주 품격 있게 구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한글을 잘 쓰고 있는데요. 자,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한자가 주류 문화이고요. 한글이 이미 세종대왕이 창제했지만 한자가 주류이고 이것들을 남성들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배우기도 쉽지 않죠. 따라서 여성들은 이 한자 대신에 한글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한글이 우리 고유의 감성을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말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고 특히 자 지적인 여성들 궁중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대부 여자들이 편지와 일기에서 많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자, 이 한글이 이렇게 사용되면서 자, 우리 한글의 질과 양을 더 풍부하게 만들었다. 감사할 일이죠. 자, 이렇게 한글로 쓰여진 여성들의 글을 내간체라고 합니다. 자, 탁월한 심리묘사, 탁월한 관찰력, 사실적 묘사, 세련된 문체 등등 좀 후기의 수필의 백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의 변화 과정을 문법적으로도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국어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텍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설명을 되게 빨리 했죠? 잘 정리하시고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